이 이야기는 김 회장 댁 10년차 가정부 박미현 55세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우아한 부부의 이면에 숨겨진 은밀한 비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긴 서사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현, 55세. 10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별 후 혼자가 된 저는 김태준 회장 댁에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60세였던 회장님은 70세인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67세의 김정숙 사모님은 성악 전공자답게 우아함과 고고함을 잃지 않으셨죠. 10년이라는 세월은 저희를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큰 수술 때는 사모님과 제가 함께 밤을 새웠고, 명절과 제 생일은 늘 이 댁의 달력에 표시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늘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되었어 라고 제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이 집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이 부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식사를 마치면 사모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회장님은 거실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홀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과 간극을 보며 혹시 서로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절박한 SOS, 40년의 침묵, 올해 봄, 사모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회장님 역시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제게 사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연 씨,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사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우아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회장님이 나쁘신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70살이 되어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그게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어. 회장님은 모든 면에서 남다르셨지. 사업도, 그리고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회장님은 여전히. 사모님의 고백은 제 55세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안쓰럽고 죄송했지만 동시에 70살에도 저렇게 정정하시다니, 사모님이 힘들어 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걸까 하는 위험한 호기심이 제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남편 사별 후 10년간 굳게 닫아뒀던 마음의 문틈으로 낯선 감정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미연 씨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사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깨어난 본능, 회장님을 향한 낯선 시선. 그날 밤 이후 저는 이전의 박미현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사모님의 충격적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도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한 그분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탄탄한 어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미연 씨,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 라고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얼른 부엌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모님께 죄송하지도 않니? 스스로에게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은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사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회장님께 홍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미연 씨,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신 분이기에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험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그럼 부탁할게. 요즘 정말 어깨가 뻣뻣해서 라며 허락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넓은 어깨에 제 손을 올리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굵고 단단한 어깨 근육은 마치 젊은 운동선수의 그것처럼 탄탄했습니다. 아, 시원하네. 미연 씨 손이 참 따뜻하네. 회장님의 감탄사에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숨소리가 깊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저희의 긴장된 순간은 멈춰야 했고, 그날 이후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운명의 크루즈 여행, 걷잡을 수 없는 충동, 운명의 날은 사모님이 대학 동창들과 3박 4일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 바로 그 주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과 저만 집을 지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 입지 않던 짧은 기장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정돈하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침 식사 때부터 제게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미연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새로운 향수라도 바꿨나? 점심 식사 후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를 핑계로 회장님 주변을 맴돌았고 일부러 몸을 숙여 테이블을 닦거나 높은 곳을 닦는다며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연 씨, 일 그만하고 잠깐 쉬어.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보자.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 하다가 회장님 옆자리에 앉았고 치마를 정리하는 척하며 다리를 꼬아 치마가 더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회장님과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까웠고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와 그분의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연 씨,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연 씨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아졌어.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사모님과의 그런 일 때문에요. 회장님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연 씨가 어떻게?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긴 침묵 끝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회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제 말에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미연 씨, 지금 무슨...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회장님은 깊은 고민 끝에 제 손을 잡으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는 네, 괜찮아요. 라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73 거장의 힘, 깨달음과 전율,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그분의 손이 제 얼굴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셨고 단단한 천이 제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를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회장님의 남성적 힘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젊은 남성 못지않은 폭발적인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노련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그 힘을 부담스러워 하셨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았던 제게는 그 힘은 두려움이 아닌 벅차오르는 설렘과 기쁨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회장님의 손길 아래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흐트러진 제 머리를 정리해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미연 씨, 후회하지 않아? 저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사모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관계의 지속과 위기.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역시 아침마다 저와 마주칠 때마다 특별한 끈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면 서재나 응접실에서 은밀하게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회장님은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배려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미연 씨,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회장님 덕분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활력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은 제 목을 조여 왔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미연 씨,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 혼자 고민할 때보다 미연 씨한테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위안을 받으면서 정작 그 고민의 당사자인 회장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희의 은밀한 관계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의 눈치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시고, 사모님은 저희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는 줄 아는 것 같았지만, 저희의 어색한 반응에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타는 사모님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나? 속옷이 평소보다 좀 더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변명해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 은밀한 종말, 사모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까 두려워진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다간 정수기에게 상처를 주고 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저 역시 이 관계의 불안정한 종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미연 씨, 나도 힘들어. 하지만 정수기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고마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저는 아쉬웠지만 이것이 저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짧고 격렬했던 은밀한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과 함께 더 이상 사모님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에필로그 55세의 새로운 시작. 관계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회장님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예전처럼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듯합니다. 다만 요즘 회장님이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 라며 아쉬워하실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미안함으로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5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느껴봤던 그 경험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뒀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끔 회장님과 복도나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짧은 눈빛을 교환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미연 씨, 요즘 어때?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침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충동적인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사모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이 가정을 배신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성실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을 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회장 댁 가정부 박미현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겨진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